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 채널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5세 여성과 48세 남성의 사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은 사랑에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미영 씨는 그 질문에 대한 뼈아픈 답을 찾게 됩니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보험 설계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미영 씨.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의 외로움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미영 씨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에 갑작스레 등장한 한 남자. 17살 차이가 무색하게 그는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는 미영 씨가 일하는 보험회사의 VIP 고객이었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첫 마디는 그렇게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만남이 미영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문자, 수시로 걸려오는 다정한 전화, 그리고 출근길에 놓여있는 작은 꽃다발까지. 미영 씨는 그렇게 서서히 그의 달콤한 덫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 주변의 우려, 모든 것이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차, 미영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작된 남편의 잦은 부재, 그리고 수상한 전화 통화들. 미영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상 바쁜 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나요? 아, 미안해요. 새로운 미술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빴어. 남편의 해명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미영 씨와 함께 한 적 없는 장소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미영 씨는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문자들. 오빠, 이번 거래 잘 성사됐어요. 다음은 더 큰 건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5억.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넘기던 미영 씨의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남편과 젊은 여성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속 장소였습니다. 여기, 우리 상가 건물 앞이잖아. 다음 날, 미영 씨는 서둘러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언제 이런 대출을. 본인도 모르는 새 발급된 대출, 그리고 상가 건물 명의 이전 서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들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됐습니다. 도장도 있고 자필 서명도 모두 맞는데요. 그제서야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공들여 준비하던 서류들, 도장을 빌려달라던 수상한 요청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재산,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장만한 상가 건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 남편과의 대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앞에서는 한 번도 피우지 않았던 담배였죠. 이제 들켰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차갑게 변한 남편의 목소리에 미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우리 조직의 타겟이었어요. 부동산 자산이 있고 보험금도 상당했죠. 게다가 외로워 보였고, 남편은 마치 일기를 읽듯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사기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보다 똑똑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카드를 썼죠. 그럼 그동안의 모든 게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꽃다발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침에 준비해준 커피도 모든 게 연기였죠. 남편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딸이랑 같은 나이인 사람이랑도. 아, 그거요? 단순한 업무 파트너예요. 그 애가 더 젊고 예뻐서 같이 다닌 것뿐이에요.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 문을 열자 미영 씨의 절친한 친구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내 남편이. 영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오셨네요. 영숙 씨. 마침 잘 됐어요. 미영 씨한테 말하던 참이었거든요. 남편의 태연한 목소리에 영숙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이 없네요.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이런 식이었어요? 영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숙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남편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조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미영아, 이 사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영숙의 말에 남편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증거도 없죠. 이제 전 가보겠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미영 씨는 영숙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영숙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괜찮아, 미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영숙은 미영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미영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결심하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미영 씨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급증했죠.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들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범죄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타겟 선정부터 접근 방법까지 모두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지죠.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던 변호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알고 보니 남편이 실수로 놓고 간 서류 하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 다행입니다. 남편분이 위조한 서류에서 큰 허점이 발견됐어요. 게다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기소된 적이 있네요.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미영 씨의 눈에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절대 남편분과 직접 접촉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주변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남편분과 가깝게 지내던 다른 여성분들은 미영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문화센터 수강생이신 박 여사님. 서둘러 전화를 걸어보니 박 여사 역시 비슷한 접근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투자를 권유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검찰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있네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오랜만에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아들의 듬직한 목소리에 미영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미영 씨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수법의 특징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요. 가족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존 인간관계도 서서히 끊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만 의지하게 되죠. 미영 씨는 자신의 지난 8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점점 자녀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항상 바쁘다며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주말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앗은 거였네요. 그때 변호사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네, 김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요? 전화를 끄는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대요. 다른 지역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법도 거의 동일해요. 형사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문화센터나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결혼까지 이어진 경우도 3건이나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행 조직의 규모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범행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사기단이에요. 타겟 선정부터 접근 방법까지 모두 매뉴얼화되어 있었죠. 미영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진실이라 믿었던 사랑이 차가운 범죄 매뉴얼의 결과물이었다니. 그런데 미영 씨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은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모든 재산이 빠져나가고 난 후에요. 하지만 미영 씨의 경우 친구분의 빠른 발견 덕분에 그렇습니다. 영숙의 기민한 대처가 없었다면 미영 씨도 다른 피해자들처럼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영숙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미영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영숙이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상처를 이겨내봐요. 변호사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범죄 집단을 검거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것.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요? 미영 씨는 오랜만에 문화센터 동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난 정말 부끄러워서 여러분 얼굴 보기가. 미영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화센터 원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당신이 아니라 그 나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알고 보니 문화센터에도 비슷한 수법의 피해를 당할 뻔한 수강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영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들 경각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박 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도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접근해 왔죠. 다행히 제 딸이 일찍 눈치채고 말렸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범죄 조직은 문화센터나 카페 같은 곳을 거점으로 삼아 표적을 물색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의 눈이 되어줘야 해요. 원장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미영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미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찰이 남편, 아니, 용의자를 체포했답니다. 순간 미영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잡힌 것입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일단 큰 산을 넘은 거예요. 게다가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함께 검거됐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은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영숙이 미영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미영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신분이 밝혀진 것입니다. 본명은 최동철, 나이는 52세입니다. 48세가 아니었어요.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과 기록만 해도 사기죄로 3건, 심지어 결혼 사기로 서울에서도 수배 중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피해자가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검사의 전화를 받은 변호사가 미영 씨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직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변호사는 받아든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12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총 50억이 넘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미영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미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권유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식이었죠.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건 검사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성이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는 거예요. 최동철과 함께 다니며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죠. 사진 속 여성은 다름 아닌 그날 레스토랑에서 미영 씨의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이 자주 데려오던 조카, 항상 밝게 웃으며 이모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검사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소화기를 내려놓은 검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조직의 총책도 검거됐어요.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하네요. 이제 저희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영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행히 미영 씨의 경우는 초기에 발견돼서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이미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 회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조직들은 보통 피해 금액을 바로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영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어요. 완벽한 보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도움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 사진에서부터 수상했네요. 영숙에게 웨딩 사진을 보여주며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식도 서두르더라니.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단촐했던 결혼식, 하객도 거의 없었던 그날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아. 영숙이 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미영 씨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재산의 80%를 되찾았고 상가 건물의 명의도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딸의 전화에 미영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갈게. 내 동생도 오라고 하렴. 가족과의 관계도 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문화센터로 돌아간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수강생들과 나누며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저도 조심하게 됐어요. 수강생들의 이런 말에 오히려 미영 씨가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동철이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징역 12년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담당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범들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고요. 특히 조직의 총책은 15년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보려고요. 미영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은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 돌아보니 내 곁엔 이미 충분한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영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의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영 씨는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고 있었죠. 저는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청중석에서는 놀란 듯한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특히 미영 씨가 준비한 증거 사진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미영 씨는 강조했습니다. 저를 구한 건 결국 오랜 친구였어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할머니를 보며 미영 씨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미영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상담을 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문득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준비해 주던 따뜻한 밥, 말없이 안아주던 그 포근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미영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씨가 강연을 마무리하며 강단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셨나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곁에는 이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가족,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처럼 같은 아픔을 나누는 분들. 강연이 끝난 후 미영 씨는 복지관 화단에 들렀습니다. 봄에 심었던 꽃들이 어느새 활짝 피어 있었죠. 인생도 이런 꽃과 같은 것 같아요. 옆에서 거들던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시련이라는 겨울을 지나야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지. 미영 씨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강좌를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떤 강좌인데요? 실버 세대를 위한 자아 찾기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의 경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잠시 고민하던 미영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액자 속 옛 남편의 사진이 반겨주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재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의 과거를 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봄을 기다리는 꽃봉오리라는 것을. 때로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란 것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나의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강의 준비를 해야겠네. 책상에 앉아 새로운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미영 씨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나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진심으로 표현된다는 것. 미영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노후의 미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